자, 앞에서 hello.c와 add.c를 통해서 C 프로그램 전체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조금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수입니다. 변수. 자, 변수는 영어로 베어리어블이죠. 베어리어블. 여기죠. 영어로 베어리어블. 변수입니다. 베어리어블. 자, 이걸 변수라고 하는데요. 변수는 변하는 수입니다. 변하는 수. 자, 변수와 다른 말은 상수라고 합니다. 상수. 항상 일정한 수죠. 변하지 않는 수. 그래서 이거는 영어로 constant라고 합니다. 변수. 자, 그러니까 변수는 항상 값이 변한다. 그러니까 변할 수도 있다. 내가 어떤 값을 저장하고 그 값이 변할 수가 있다. 이것을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수를 선언할 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변수를 선언할 때 앞에 자료형이 나오고요. 자료형, 영어로 데이터 타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가 데이터요, 형이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int 자료형, 이거는 이제 문법이에요. C 언어에서 무조건 앞에 이렇게 자료형이 나와야 됩니다. 그거는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자료형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뒤에 변수 이름이 나옵니다. 변수 이름, 변수명. 그리고 세미콜론으로 끝납니다. 문장 세미콜론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x는 변수 이름이고 이렇게 x란 이름으로 int니까 32비트를 운영체제로부터 할당을 받습니다. 운영체제로. 왜냐하면 여기다가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값이 처음에 x는 10이라고 저장을 했다면 이것이 x는 20으로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면 10이 저장된 10이 사라지고 20이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즉 10에서 값이 10에서 20으로 변했다. 그래서 변수입니다. 자, 값이 10에서 20으로 변했다. 그래서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수를 선언하는 이유는 다시 볼게요. 변수는 왜 필요한가? 바로 변수는 데이터 값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일시적이라 하면 어떤 우리 메인이라고 했죠. 메인이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 함수는 누가 호출을 하냐면 운영체제가 호출을 합니다. 이거 무조건 호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C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면 무조건 메인 함수를 최초로 호출하도록 이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함수를 호출하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x는 10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x는 10이라고 하고 이렇게 저장을 했죠. 그럼 아까 했던 것처럼 x에 10이 저장되는데 이 함수가 종료가 되면 x는 10하고 우리 앞에서 add.c 했잖아요. add.c 프로그램이 끝나면 여기 있는 거는 사라집니다. 사실은 사라지진 않아요. 그러나 어찌됐든 이 x는 내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돌려줍니다. 누구한테? 운영체제한테. 그 운영체제한테 왜 돌려주나요? 그래서 제가 C 프로그램을 배우기 앞서서 컴퓨터에서 간략하게 램이라는 걸 배운 거예요. 램의 50%는 운영체제가 차지하고 있고 운영체제는 바로 리눅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죠. iOS, 스마트폰, 그 다음에 PC의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이게 운영체제. 이게 50%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내가 실행시킨 프로그램, add라는 프로그램이 여기에 메모리를 요만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x라는 영역도 요만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램은 랜덤 액세스 메모리, 기억장치잖아요. 바로 x는 10, 그러면 10을 여기에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돈 주고 산 이 램, 스마트폰을 사면 CPU와 램이 같이 따라오죠. 여기다가 10을 저장하기 위해서 바로 10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되잖아요. 바로 운영체제한테 나 10이란 값을 저장할 거야. 메모리 좀 줄래? 그 단어가, 그 명령이 바로 int x입니다. 이게 명령이에요. 컴퓨터한테 내리는 명령.
컴퓨터야, 운영체제야, 나 메모리 좀 줘. 기억장치, 왜? 값을 저장할 거야. 그래? 어떤 값을 저장할 건데? 이름은 X야. 어떤 값을 저장할 건데? 아, 정수값을 저장할 거야. 알았어. 그럼 내가 32비트를 내가 할당을 해줄게. 그럼 얼마큼 저장한다고요? 그래, 2의 32승 마이너스 1까지는 너가 여기다가 값을 저장할 수 있어. 그럼 내가 메모리 이만큼 줄 테니까 이거 네 맘대로 사용을 하고 언제든지 원래 값이 변할 수 있도록 변하는 게 가능해. 그래서 변수입니다. 변수. 그리고 이 변수의 이 X라는 이 메모리 32비트는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이것은 운영체제한테 다시 돌려줘서 다른 프로그램, 즉 이게 만일에 카카오톡이다. 카카오톡 프로그램이다. 그 카카오톡이 들어와가지고 공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거나 내 친구가 이 그룹에 들어와 있다든가 뭐 이런 거 그룹한테 채팅 문자를 보내거나 이런 것들 다 기억장치에 저장했다 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억장치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돌려줬던 요 X10을 카카오톡이라는 프로그램한테 주는 거예요. 할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운영체제한테 돌려주고 돌려준 그 기억장치는 다시 다른 프로그램한테 할당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램이 크면 좋다. 크면 클수록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변수의 종류, 그걸 바로 자료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데이터 타입입니다. 인트라는 단어는 바로 정수형, 정수값을 저장하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공간. 그런데 그 앞에는 글자를 저장할 수도 있고요. 정수를 저장할 수도 있고요. 소수를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컴퓨터 운영체제에게 나 어떤 형태의 자료, 내가 정수값을 저장할 거야? 아니면은 실수를 저장할 거야? 글자를 저장할 거야? 아니면 여러 글자들을 저장할 거야? 라고 컴퓨터한테 미리 선언을 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미리 이렇게 선언을 하면 이것을 운영체제가 메모리를 할당을 해줍니다. 그런데 실제로 운영체제가 메모리를 해주는데 누가 요청을 할까요? 갑자기 이제 어려워졌죠. 누가 요청을 할까요? 즉 바로 이겁니다. 바로 누가 요청을 할까요? GCC가 번역기라 그랬죠. GCC-5 가령 sum.c. 그러면 sum.c가 오리지널 파일이에요. 오리지널 파일. 이걸 소스 파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소스 코드라고 그랬습니다. 즉 프로그래머가 작성한 코드.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 여러분들이 학교에 와서 실습 시간에 작성한 코드를 소스 코드라고 그랬어요. 근데 소스 코드를 뭐로 바꿔줘야 된다고요? 바로 1과 0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걸 머신 코드라고 그랬습니다. 머신 코드. 왜냐하면 CPU는 0과 1만 이해하기 때문에 X는 10을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0과 1로 바꿔줘야 돼요. 누가 한다고요? 바로 번역기가 바꿔준다 그랬어요. 번역기 이름이 뭐냐? GCC예요. GCC. 그리고 이 번역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컴퓨터에서는 번역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컴파일러라고 얘기한다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컴파일러. 또는 인터프리터라고 얘기합니다. 인터프리터는 이름 자체가 번역기잖아요. 그래서 이 번역기의 이름을 컴파일러 또는 인터프리터라고 하고 영어로 인터프리터라고 하고 이 컴파일러의 한 종류가 GCC입니다. 즉, 이 GCC는 GNU라는 곳에서 개발한 C 컴파일러의 약자입니다. GCC. 그러니까 번역기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걸 따서 GCC라고 이 번역기를 돌리면 뭘 체크한다고요? 단어와 문법 체크를 하고 두 번째 뭐 한다고요? 바로 0과 1로 변환을 시킨다 그랬죠? 변환을 시킬 때 바로 GCC가 요청을 합니다. 누구한테? OS, 운영체제에게 요청을 합니다. 운영체제에게 요청을 해요. 뭐라고요? 기억장치 좀 주라. 기억장치 할당 요청을 합니다. 바로 그 할당 요청이 바로 요겁니다. 운영체제야. GCC가 인트네, I네, C에 있는 글자, N이네, C에 있는 글자, T, C에 있는 단어야. 자료형이구나. 한 칸 띄었어.
오케이. 문법에 맞아. X. 아, 변수 이름이구나. 변수 이름은 언제 끝날까? 세미콜론이 나올 때까지. 세미콜론. 아, 변수 이름은 X구나. 그러면 운영체제에게 X란 이름으로 기억장치 좀 주세요. 몇 바이트? 인트니까 32비트 주세요. 이렇게 운영체제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Y란 이름으로 기억장치 주세요. 32비트. sum이라는 이름으로 기억장치 주세요. 32비트를 누가 요청한다고요? GCC가 요청하는 거예요. GCC가 번역기이기 때문에 1과 0으로 바꾸면서 단어와 문법 검사를 해서 단어와 문법에 문제가 없다면 운영체제 0과 1로 변환을 하면서 쭉쭉쭉쭉 변환을 하면서 int x 만나면은 나 기억장치 좀 주라. 운영체제야. 라고 이것도 같이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럼 자료형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료형은 바로 여기 short, int, long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자료형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정수형 자료형. 정수형 자료형은 뭐예요? 마이너스 1. 이거 정수형이죠? 그 다음에 0, 정수형입니다. 그 다음에 1 이렇게 씁니다. 제가 0을 이렇게 쓰는 이유는 이게 숫자 0과 알파벳 0, 영어의 오자랑 구별하기 위해서 이렇게 0에다가 이렇게 그으면 그거는 숫자 0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도 정수, 0도 정수, 1도 정수가 되겠습니다. 이 정수를 나타내는데 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short는 16비트를 나타냅니다. 16비트는 몇 바이트요? 2바이트를 나타냅니다. 2바이트. 자, int는 32비트입니다. 이거는 4바이트를 나타냅니다. 자, long은 똑같이 32비트입니다. 4바이트를 나타냅니다. 자, 근데 왜 int와 long이냐? 어떤 컴퓨터에서는 int가 16비트인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컴퓨터는 int를 16비트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long이라고 한 겁니다. long. 자, long입니다. 그 다음 long 이렇게 선언을 하면 이거는 64비트입니다. 8바이트죠. 64비트가 되겠습니다. 즉 내가 short x라고 선언을 하면 x란 이름으로 기억장치를 16비트를 할당을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다 값을 저장하는데 최대 얼마큼 저장한다고요? 2의 16승 마이너스 1까지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왜 2의 16승 마이너스 1인지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숫자를 저장하는 방법이고요. 실수형, 이거는 소수점이죠. 소수를 저장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소수를 저장하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플롯 이거 32비트로 실수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더블 똑같이 32비트입니다. 그 다음에 롱 더블 이거는 64비트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서요. 만일에 2.34다. 그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2고 여기다가 0.34를 표현하면 2.34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문자형은 CHAR입니다. CHAR. 그래서 캐릭터. 바로 CHARX. 그러면은 이 캐릭터는 한 글자를 한 바이트. 왜냐하면 A라는 글자, 이렇게 한 바이트만 있으면은 글자를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캐릭터. 이렇게 되겠고요. 실수는 플로트 X. 더블 X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플롯 더블, 그다음에 롱 더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문자형은 한 글자냐면 한 바이트냐면 이거는 우리가 ASCII 캐릭터를 배웠습니다. 그죠? ASCII 캐릭터. 여러분들이 키보드에서 입력하는 모든 글자는 바로 7비트를 가지고 다 만들었습니다. 7비트를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한 바이트 8비트면 충분하죠. 그래서 바로 글자는 한 바이트의 공간만 필요합니다. 한 바이트의 공간만 필요합니다. 이렇게 표준 자료형은 정수형, 숫자를 저장하는 거, 실수형, 소수를 저장하는 거, 문자형, 글자를 저장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변수를 선언하는 이유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제 수업에 하더라도 똑같은 말을 계속 합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이 프로그램을 분석을 하면 이런 식으로 항상 그림을 그립니다. 네 바이트 단위로 그립니다. 네 바이트, y, 네 바이트, sum, 네 바이트. 그런데 학생들 이렇게 수업하는 거 보면 거의 뭐 연필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눈으로 다 하더라고요. 거의 천재들이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네 바이트, 네 바이트. 왜냐하면 이게 변수기 때문에 아까는 10이었다가 여기다 20이 될 수가 있고 50이 될 수가 있고 마이너스 100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값들이 공간이 일단 메모리가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99%는 어디서 에러가 나느냐? 바로 메모리에서 에러 납니다. 기억장치를 잘못 선언하는 경우 또는 기억장치가 없는데도 값을 저장하려고 하는 경우 그럴 때는 컴퓨터가 가차없이 에러 메시지를 내보냅니다. 가차없이.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이 저장할 수 없는 공간은 어떻게 마련한다고요? 이렇게 선언을 해야지만 이걸 선언한다 그래요. 변수를 선언해야지만 GCC라는 컴파일러가 운영체제한테 요청을 한다 그랬어요. 공간을 이런 공간을 달라고 요청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변수를 선언해야 값을 저장할 수 있다. 요거를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는 변하지 않는 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하지 않는 수를 상수라고 합니다. 자, 이제 변수의 이름인데요. 식별자. 자, 여러분들도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도 제 이름이 최선완인데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이름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느냐? 그럼 name이라는 곳에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name. 이게 미국 사람은 name이지만 우리는 내 이름. 그러니까 내 이름 이런 곳이겠죠. 그래서 여기 내 이름이라는 이게 사람이라면 자. 자, 이게 사람이야. 이게 뇌란 말이에요. 이게 뇌. 이 뇌에 너 이름 뭐냐? 그러면 최선환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바로 아마 이 뇌에 내 이름이라는 이름으로 여기에 최선환을 저장했겠죠. 최선환이라는 글자를 저장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변수 이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변수 이름. 즉, 이 변수 이름은 바로 아이덴티파이어, 식별자가 되겠습니다. 변수나 함수의 이름을 식별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식별자가 충돌이 생겨서는 안 되겠죠. 똑같이 내 이름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같은 값을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달라야 되고 좀 더 효과적으로 이름을 작성해야 되겠습니다. 자, 식별자를 만드는 규칙인데요. 항상 시험 문제에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영어의 대소문자, 숫자, 밑줄 문자로 이루어진다. 자, 영어. 자, 이 변수 이름, 함수 이름은 영어의 대소문자, 숫자, 밑줄 문자로 이루어진다. 그럼 몇 개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하지만 여기 숫자로 시작할 수는 없다. 숫자로 시작할 수는 없다. 뒤에서 얘가 나오겠지만 어떤 변수가 A 이렇게나 할 수 있다는 거죠. A10 이건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숫자 밑줄 문자니까 A 언더바 B 그 다음에 소문자 대문자니까 A, B, C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A, B, C, 20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X. 자, 변수 이름을 int 이런 식으로. 그런데 숫자로 시작할 수 없다. 즉 3A int 3A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숫자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대문자와 소문자를 구별을 한다. 즉 int x와 int x는 구별한다. 다른 변수다라는 것을 다른 변수다. 그러니까 구별한다. 그런 뜻입니다. 대소문자 구별하니까 소문자 x와 대문자 x는 다른 글자다. y와 y는 다르다. 자, C 언어의 키워드와 똑같은 이름은 사용하지 않는다. 제가 키워드 말씀드렸죠. 이 C 언어에서 기본적으로 정의한 단어. 이 단어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C 언어에서 이미 사용하겠다고 정해놨기 때문에 그게 변수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 키워드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울 거는 바로 단어 이게 다예요. 이 단어 답니다. 물론 이거에 이제 다른 특별한 단어 있죠. 샵이라든가.
샵이란 단어가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샵이란 단어가 있고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C 언어에서 제공하는 단어는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 말고도 이제 뒤에서 배우지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거. 그 다음에 오화와 같은 거 이런 거. 이런 걸 배우겠죠? 이런 거. 이런 거 배웁니다. 이런 거. 그래서 이런 단어를 다 합쳐보면 100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100개도 안 되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리는 것. 그게 바로 C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100개도 안 되네? 그래, 그 단어를 가지고 그 단어를 가지고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내리는 거. 그러면 이제 쉽겠죠. 자, 그래서 지금 단어,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단어가 오토, 브레이크, 케이스, 캐릭터, 아까 캐릭터 봤죠? 글자형, 문자형, 그 다음에 상수는 콘스트라고 선언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트, 우리 배웠죠? 그 다음에 long이라는 단어 배웠죠? short이라는 단어 배웠죠? return이라는 단어 배웠죠? 그 다음에 float이라는 단어 어디 있나요? float이라는 단어 배웠죠? long, 여기는 빠져있네요. long, double, 이런 거 다 빠져있죠? 그죠? 그 다음에 double 배웠죠? void 배웠죠? 우리 아무것도 없는 거, 메인 하면서 void 설명드렸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근데 이제 뒤에서 다시 배웁니다. 자, 이렇게 void. 그러면 우리 몇 개 단어 배웠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단어 배웠어요, 벌써요. 벌써 9개 단어 배웠고, 이제 몇 개 단어 안 남았습니다. 근데 이 단어를 가지고 컴퓨터한테 명령을 내리는데, 이 단어 말고도 우리는 연산을 해야 되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논리적인 것도 해야 돼요. 논리적인 거. 성적이 90점보다 크고 100점보다 작으면 이런 논리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A를 주겠다. 이런 논리. 그런 단어들 다 포함하면 100개 정도 됩니다. 그것을 키워드라고 합니다. 키워드. 또는 이미 예약되어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바로 reserved word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쓸 수 없다는 거죠. 변수 int 하고 여기 있는 단어 여기 오토라고 합시다. 그러면 오토 이런 단어는 이미 C 언어에서 키워드 미리 지정한 단어이기 때문에 쓸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자 위에서 보면 키워드와 똑같은 이름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한번 볼게요. T.C라는 이름으로 자 이렇게 작성을 해볼게요. 여기 틀렸네요. 자 이렇게 하고 이것을 컴파일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바로 int 한 다음에 오토라고 제가 다시 똑같은 키워드에 있는 거죠. 키워드에 있는 거를 변수 이름으로 선언을 했고요. 그 오토에다가 10을 저장하라고 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 GCC라는 컴파일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보죠. 바로 그 글자가 여기 선언한 데가 5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5번째 줄. 자, 뭐라고 나오냐면 에라라고 나오죠. 에라. 자, 에라가 나옵니다. 에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useless type name.
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토라는 단어를 쓸 수 없다. 이렇게 GCC가 단어와 문법 검사를 해서 오류가 났다는 것을 알려주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죠? 내가 다른 사람과 영어 공부를 할 때, 영어로 대화할 때 혹시 내가 단어가 틀렸을까? 문법이 틀렸을까? 고민을 하는데 이거는 컴퓨터가 알려줘요. 그럼 고치면 됩니다. 한번 프로그램을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아까 오토가 지금 키워드였죠. 그래서 오토 1로 바꿔보겠습니다. 오토 1로 바꾸면 다른 데도 다 오토 1로 바꿔야 되겠죠. 오토 1로 바꾸고 자, 다 오토 1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컴파일 하기를 -o t 하고요. t.c 문제가 없죠. 이렇게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오토 1은 10이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키워드를 변수 이름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변수의 이름은 이렇게 영어 이름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이픈으로 시작을 할 수가 있고요. 숫자로만 시작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영어와 하이픈이 연결되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 대문자로 시작하고 숫자로 끝나면 되고요. 이제 요거는 올바른 변수명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숫자로 시작해서 안 되고요. 샵이라는 특수문자가 있어서 안 되고요. 키워드를 사용해서 안 되는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좋은 변수 이름이라 하면 이렇게 밑줄을 쳐서 변수를 명확하게 나타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 대문자로 시작해서 대문자로 구별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변수 이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 연산은 소문자를 많이 사용하고요. 조금 더 이렇게 드러나 보이기 위해서는 대문자를 사용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점검을 하면요. 변수라는 것은 이렇게 변수를 선언했잖아요. 뭐라고요? 운영체제한테 기억장치 좀 줘. 그래서 x란 이름으로 4바이트 줘. x란 이름으로 4바이트 줘. x란 이름으로 1바이트 줘. 그래서 int라고 선언하면 정수값을 저장할 거야. float은 실수값을 저장할 거야. char은 캐릭터, 글자를 저장할 거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11.34a라는 글자가 저장된 다음에 이 값을 없애고 20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1.34가 저장되었는데 2.35로 바꿀 수가 있고요. a란 글자가 저장되어 있는데 이것을 b라는 글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즉, 이 값이 변한다. 그래서 변수라고 이름을 짓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수의 이름은 영문, 밑줄, 그리고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숫자로 시작하면 안 된다. 키워드를 변수 이름으로 줄 수 없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